지난 2주 동안 잘 쉬었습니까? 아니요. 네, 잘 쉬게 아니라 잘 놀았죠? 아니요. 네, 잘 놀았고요. 많이 나댔고요. 예, 안 봐도 뻔합니다. 자, 출석 한번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할 만하면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다 이름 기억할 수 없네요. 자,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김도윤, 네, 도윤이 오셨고요. 김민준, 네, 김민준이 오셨고, 그다음에 태영이, 네, 태영이, 그다음에 시연이, 네, 시연이 왔고요. 그다음에 하윤이하고 신동우 군대 갔고요. 양현준, 네, 현준이 왔고요. 이성균, 예, 이란하고 이란하고 미국 전쟁에 아마 참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왔고요. 그다음에 이예진, 예, 예진이 왔고요. 이지훈, 네, 왔고요. 이지환, 네, 지환이 왔고, 임주현, 네. 네, 정이 왔고요. 그다음에 임태호, 요 태호 왜 안 오고 돼 있지? 늦게 아, 왔어요. 늦게 왔군요. 예, 군대 가려고 하다가 못 갔군요. 그렇죠? 예, 나이가 더 들어야지 온다 그래서 못 왔고요. 군대 못 갔고요. 그다음에 아영이, 예, 또 그랬고요. 윤준, 예, 윤준이 왔고요. 그다음에 연승, 아, 오늘 처음 왔군요. 네, 반갑습니다. 이현승 학생 첫 공원이고, 그 다음에 황종주는 다음 주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최은 학생은 이제 안 다니고 오는 것 같습니다. 황재현이요. 예? 황재현. 지하도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어. 예, 지하도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될 부분이 저번에 용해도 우리 공부했죠? 기체 용해도 공부했죠? 기체 용해 했냐? 했죠? How to enjoy cook. How to enjoy cook. 기체 용해도 했냐? 용해도 했어요? 안 했어요. 용해도 안 했어요? 네. 영상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만약에 영상에 남아있는데 안 했다고 버티면 정의를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해도를 안 했다고 빡빡빡 우기니까 좋습니다. 용해도 새로 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저번 주에 했다 그러면 안 했다고 빡빡 우긴 사람들은 정의를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폴리 불러오고요. 경찰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리가 지금 차 타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폴리. 여러분의 길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뽀로로처럼 되냐,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폴리한테 끌려가느냐, 그 두 가지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뽀로로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의대 같다. 그죠? 뽀로로 의대 모범, 그렇죠? 뽀로로 의대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의대 가는 건 아닌가만 뽀로로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로브가 폴리한테 끌려가는 거고요. 밑에 폴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호, 무섭지? 아니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폴리 얼마나 무서운데. 자, 그럼 용해도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가 아까 이거 안 했다 그랬었죠? 네? 아니요. 아니, 네가 안 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너하고 현준이가 안 했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자, 용해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인데, 자, 저번에 아마 기억날 거야. 이 용해도는 태권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기억나 안 나? 아, 정말. 지금 다시 했단 말이야. 그쵸? 용해도 태권도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일정량만큼 준비하는 거야. 물을 몇 그램 준비하냐면 물 100g 준비하는 거야. 물 100g 준비하고요. 이 100g 속에 녹일 수 있는 용질, 그러니까 알갱이야. 녹는 물질들, 설탕, 소금 같은 거. 물 100g 속에 녹일 수 있는 용질, 설탕이죠. 용질의 최대 그람수로 용해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용해도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용해도 뭐야?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수를 용해도 합니다. 라고 답변해야 돼요. 용해도는 태권도는 아닌데요. 뭐 그러면 수고했어요. 다음 학생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과거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용해도의 정의 반드시 기억합시다. 용해도는 물 100g 속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수야. 여기에 용어 자체에 벌써 그람수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용해도를 표시할 때는 무엇이 없다. 아니. 그렇죠. 단위가 없다.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용해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야. 그래서 설탕이냐 소금이냐 질산칼륨에 따라서 용해도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얘는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도는 그때그때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용질, 똑같은 용질 할지라도 무엇에 따라 용해도는 바뀔 수 있어? 무엇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 용해도가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질산칼륨이라고 가져가자. 자, 질산칼륨이 있는데, 자,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40도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70이다 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40도일 때 용해도가 70이다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물이 100g이라면 거기에 맥시멈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량 자체가 질산칼륨 KNO3가 70g만큼 녹이면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최대가 맥시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이 100g이 아니라 물이 200g이라면 질산칼륨 KNO3가 몇 g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140g 녹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물이 50g이야. 그러면 KNO3 질산칼륨 몇 g 녹을 수 있어? 35g 녹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용해도가 달라지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용해도는 물을 100g일 때 기준하는 거야. 100g일 때 얘가 70g만큼 녹을 수 있으니까 용해도를 70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세 가지 단어도 설명드렸어요. 설탕이 있고요. 설탕을 물에 녹였어요. 설탕을 물에 녹였더니 뭐가 되는 거야? 소금물이 되는 거야? 아니지. 설탕물이 돼야 되겠지. 설탕물이 되는데 요거를 좀 유식한 말로 물에 설탕을 녹였어요. 그럼 녹는 물질 우리 다른 말 뭐라 불러? 용질. 얘를 용지라고 부르고요. 용지라고 부르고 녹이는 물질을 뭐라 불러? 용매라고 부르죠. 용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녹았어. 이걸 뭐라 불러? 얘를 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인 현상을 우리 뭐라 불러? 용해라고 불러요. 전부 다 용으로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용질, 용매, 용해. 용액. 기억해야 돼. 자, 용제로 시작하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질을 용매에 녹여서 용해를 만들어요. 근데 이 물이 100g이 가정했을 때 얼마나 설탕이 많이 녹냐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녹는 양이 어떻게 될까? 또 많아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물이 이렇게 있다면 물이 빨리 물을 좀 크게 자, 물 입자가 이렇게 있다 가져간다. 물 입자가 이렇게 있다면 물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고 설탕이나 소금을 녹이게 되면 그 용질이 물 입자 사이로 이렇게 끼어져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요 물 사이로 끼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녹이게 되면 설탕이나 소금이 녹은 후에는 우리 물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물 입자 사이에 끼어져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녹는 현상, 이 용해 현상을 용해라고 아까 불렀는데 이 용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물 사이에 끼어져 들어가니까 얘를 용매화 이렇게 부르세요. 용매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매가 물일 때는 그걸 다른 말로 수화라고 해요. 수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중에 보면 뭐뭐뭐 수화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뭐뭐 수화물 그러면 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였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다른 없습니다. 탄수화물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지역인데 탄수화물 아니에요. 용해, 용매와 수화는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물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고 빈 공간에 설탕의 소금이 녹게 되니까 요 빈 공간이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 얼마나 많은 설탕의 소금이 녹아서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다는 얘기야. 무한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요 틈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더 많은 양을 녹일 수 있을 것이고 틈이 좁아지게 되면 조그만 거밖에 매우 적은 양밖에 녹이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물 입자의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거야. 그것에 의해서 여기 녹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양을 바로 뭐라고 해요? 용해도라고 해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어떻게 변한다는 보여주는 그래프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X축이 온도가 되는 것이고요. Y축이 용해도가 됩니다. 용해도가 되는 거죠. 용해도 자체 내에 g이라고 하는 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용해도 얼마나 많이 바뀌냐를 보여준 그래프를 용해도 구성해 보는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쭉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온도에서는 요거밖에 녹이지 못하는데 이 정도 온도에서는 이거만큼 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 입자들의 간격이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더 벌어지니까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많으니까 용해도가 좀 증가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온도가 여기가 70도라고 가정하고요. 70도라고 가정하고 요 70도가 이렇게 쭉 됐을 때 용해도가 만약에 40이라고 가정한다면 물 100g을 준비하고 그 온도를 7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설탕이나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40g만큼 집어넣게 되면 더 이상 녹지 않는다는 얘기야. 맥시멈, 최대한 녹였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요 선상에, 여기 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액이 현재 어떤 상태인 얘기야? 그렇지, 포화 용액이 있다. 포화라고 하는 것은 가득 녹여있다는 얘기야. 최대한 녹여있다는 얘기야. 포화 용액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 70도씨인데 지금 40g만큼 녹이지 않고 한 30g만 녹였어요.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 상태는 불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되는 거고, 자,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녹였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과포화. 이 상태가 바로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억하기로는 포화, 과포화, 불포화를 영어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영어니까 여러분 잘 기억 못하죠? 그렇죠? 혹시 기억하실 수 있나? 없죠? 자, 포화 용액을 풀 이렇게 불렀고요. 불포화는 not enough 불렀고요. 과포화는 overfull. 자, 그러면 여기 현재 불포화 용액이 있는데, 자, 이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용지를 더 집어넣어 포화 용액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방법. 온도를 낮추는 거야. 그럼 포화 용액이 될 수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다? 특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설탕이냐 소금이냐 그 설탕의 양, 소금의 양에 관계없이 이런 것은 항상 일정 유지가 됩니다. 그치? 근데 요소수는 이제 책이 안 나오는 과정이야. 책이 안 나오는 과정인데 내가 현재 빨간색 그래프로 그리고 있지. 이거는 일반적인 고체의 용해도 곡선이야. 고체의 용해도 곡선. 그러니까 고체는 찬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에 잘 녹아. 근데 기체를 오게 되면 기체는 이런 거예요. 기체는 이렇게 돼요. 기체는. 그래서 기체는 따뜻한 물에 잘 녹을까? 찬물에 잘 녹을까? 찬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체는 뜨거운 물에 더 잘 녹는데 기체는 찬물에 더 잘 녹는다는 얘기야. 왜 그런가 한번 보자. 자, 고체 용해 과정 한번 보자. 자, 고체가 용해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자, 고체가 물에 녹기 전이야. 자, 녹기 전이고 녹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잘게 쪼개지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녹기 전과 녹은 후에 보게 되면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지나 운동이 좀 더 둔해지나? 활발해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녹게 되면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쵸? 용해 과정이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좀 더 증가하기 위해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 에너지 큰 상태로 가게 되니까 이때는 부족한 것만큼 에너지 밖에서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반응. 에너지 흡수하는 거야. 고체는 녹을 때.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줄수록 얘가 열을 잘 흡수하니까 잘 녹게 되겠지. 근데 기체 한번 보자. 기체. 자, 기체 용해를 한번 보게 되면 기체는 평상시 밖에 있을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근데 물에 녹게 되면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좀 더 둔해지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녹기 전과 녹은 후를 비교했을 때 얘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이야?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이야?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이야. 좀 전에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설명했는데 맞아요.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야. 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반응이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다른 말로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얘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뿜어내 발열 반응이야. 그럼 얘는 녹기 위해서는 열을 밖으로 내뿜어야 되는데 주변에 열이 많게 되면 열을 내가 내뿜을 수 없고 거꾸로 어떻게 될까?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 열을 싹 치워줘야지 내가 열을 쫙 뿜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체의 용해도는 발열 과정에서 열을 내뿜는 반응이야. 따라서 고체는 고온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고온에서 용해도가 증가가 될 것이고, 반대로 기체가 잘 녹으려면 주변 열을 딱 치워줘야 된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줬을 때, 저온일 때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체와 기체의 용해도 구성이 서로 반대되는 이유가 고체 용해 과정과 기체 용해 과정에서 에너지 출입 여부가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기체 용해도 한번 볼게요. 기체 용해도. 저번에 기체 용해도도 내가 영어로 설명했어요.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오, 영어가 좀 약하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 그쵸? 그럼 당연한데. 나 영어 꽤 좀 치죠? 대답 안 하네. 태호, 나 영어 좀 치죠? 네. 네, 영어 좀 잘합니다. 그래서 또 영어 실력 여기서 뽐내야 되겠네. 여름철에는 이 검은색 옷 있죠? 검은색 옷을 입으면 저는 절대 안 입니다. 여름철에 검은색 옷을 안 입어요. 네. 왜 나는 여름철에 검은색 옷을 안 입을까? 빛을 다 없어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여름철에는 검은색 옷을 입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절대로 검은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에 안 맞아요. 검은색 옷은 다 크죠. 그래서 옷이 너무 헐렁해요. 그래서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이해 못한 친구들 많죠? 이해 못했죠? 이해 못했어요. 그렇죠? 검은색 옷은 다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크죠. 다커서 입을 수가 없어요. 여봐, 지금 이 친구도 검은색 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옷이 좀 크네요. 그렇죠? 검은색 옷은 다크입니다. 자, 기체 용해도 한번 보자. 영어로 한번 보자. 기체 용해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헬로? 사람들이 이제 또 그렇죠. How to enjoy Coke. 뭐야? 콜라를 먹는 방법. 콜라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자, 콜라를 맛있게 먹으려면 뚜껑을 딱 딸까? 그렇게 오래 그냥 둘까? 아니요. 압력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높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끓여요. 펄펄 끓여서 먹어. 온도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높여주고 온도를 낮춰줘야지 그 콜라 속에 녹아있는 CO2 기체가 많이 녹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기체의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저 기체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야. 기억나죠? 압력을 2,000 마약 코카인에 줄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코카콜라는 그냥 코크라 불러요. 코크 또는 펩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기체 용해도 증가시키는 방법은 압력을 높여주고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기체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줬는데, 자, 이거 좀 더 심화 과정입니다. 자, 이거 심화 과정이야. 책에 안 나오는 거죠? 자, 심화 과정 한번 보자. 자, 심화 과정. 자, 만약에 물이 이렇게 있다 가져가자. 컵 속에 물이 이렇게 담겨있어요. 물이 만약에 100g 있다 치자. 물이 100g 있으면 여기 녹을 수 있는 기체가 있겠지? 기체가 있는데 물 일정량에 녹을 수 있는 기체의 부피는 한정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일정량의 물속에 녹을 수 있는 기체의 부피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바뀌어도 이 물 100g 속에 녹을 수 있는 기체의 부피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시 합니다. 다시 집중합니다. 윤준, 네. 잘 보시고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봅니다. 물에 일정량이 있으면 여기 녹을 수 있는 기체의 부피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변해. 그럼 물의 양이 2배도 증가하면 이거의 녹물 부피도 어떻게 될까? 여기서 2배도 증가하는 거야. 절대 부피 변하지 않아. 그러면 기체 용해도를 증가시키려면 여기 일정의 부피가 녹을 수 있는데 이 부피 안에 기체 입자수를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네. 그치? 그래서 여기 안에 기체의 입자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기체 입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좁혀야 되겠지. 입자 사이의 간격을. 그래서 입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입자 사이의 간격을 줄여줘야 돼요. 그럼 입자 사이의 간격을 줄여주기 위해선 등대에서 미는 거지. 막 미는 거야. 밀면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 좁아지면서 원래 여기 안에 100개가 들어갈 거를 200개, 300개를 집어넣을 거야.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주면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이 일정한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체 입자수가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체 용해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기체 용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높여주고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콜라가 있다 치자. 콜라나 사이다가 있다 치자. 시험관에 사이다를 집었어요. 사이다에 기포가 막 올라가요. 이 기포가 바로 뭘까? 이산화탄소란 말이야. 물 속에 이산화탄소를 녹인 것이 바로 탄산이야. 탄산음료란 말이야. 공기방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 이거를 시험관을 준비했어요. 시험관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는 뚜껑을 열어놓고요. 하나는 뚜껑을 닫아놨어요. 닫아놓은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기포수를 한번 봤어요. 얘는 뚜껑을 열어놨고요. 얘는 뚜껑을 닫아놨어요.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기포를 봤더니 여기는 기포가 막 생기고요. 여기 기포가 조금 생겨요. 자, 그러면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뚜껑을 닫아놓은 것 중에 어떤 것이 기체 용해도가 더 큰 거예요? 뚜껑을 닫아놓은 것이 기체 용해도 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의 차이를 이용한 기체 용해도 비교 시간이에요? 압력. 그렇지, 압력이야. 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단 말이에요.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요번에는 똑같이 준비하고요. 그다음 똑같이 뚜껑을 오픈시켜놨어요. 뚜껑 오픈시켜놓고 사이다를 집어넣고요. 여기다 얼음을 집어넣어요. 얼음을 막 집어넣고 여기다 물에다 이렇게 담가놨어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추워요. 얼음물에 집어넣으니까 이때 기포수를 봤더니 얘는 기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얘는 기포가 좀 더 많이 발생하겠지.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따뜻한 물과 찬물 중에서 어떤 것이 기체 용해가 큰 거야? 찬물일수록 기체 용해가 좀 큰 거야. 그럼 얘는 무엇을 가지고 기체 용해도를 비교한 거야? 온도. 그렇죠? 얘는 온도가 높고 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데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렇지 않죠?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30쪽. 페이지 30쪽. 자, 3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체 용해도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기체 용해도 관련된 현상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이 또 깜짝 놀라죠. 내 그림 실력을 보고서. 선생님은 그림 그리기 영어를 자, 그림 독서였습니다. 긴장하기 시작했죠? 예, 그림 시작 긴장했는데 윤준이 이게 뭐죠? 무릉도입니다. 맞습니다. 연못입니다. 연못. 내가 너무 잘 그리니까 금방 알아봤잖아. 연못이 있고요. 연못이 있고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짱. 물고기가 있고요. 물고기가 여기서 후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제 윤지가 지나고 있을 적에 물고기가 입을 바깥에 내놓고 후 하고 숨을 쉬는 거야. 그래서 윤지가 뭐야? 내가 답답해? 왜 나를 한숨 쉬어? 죽여버릴까? 물고기 하면서 지나가죠. 그렇죠? 그런 중에 뒤따랐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잘 그리셨는데. 네, 여기 할머니가 이제 지팡이 짚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피디하는 지금 이거 그릴 필요 없어요. 예, 따라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할머니가 봤어요. 물고기 보더니 물고기가 물 밖으로 입을 내놓고 숨을 쉬고 있네. 어휴, 곧 비가 오겠네. 할머니가 집으로 뿅 하고 뛰어올랐어요. 좀 이따 보겠다. 비가 쫙 내렸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걸 보고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입을 내놓고서 숨을 쉬는 걸 보고서 금방 비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스마트폰으로 봤나?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나? 아니요. 할머니는 과학을 배웠어요. 뭘 배웠을까? 기체 용해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알고 있는 기체 용해도.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겠죠. 할머니, 어떻게 여기 물고기가
물 밖으로 입을 내놓고 숨을 쉬는 걸 보고서 어떻게 비가 올 걸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그건 말이다. 기체 용해도 관련된 건데 잘 들어. 아웃윈드 코크 하면서 설명을 하겠죠. 자 여기 이 지역에는 기압이 높을까 낮을까?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원래 저기압이 되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저기압이야. 압력이 낮아. 그럼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용해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낮아졌겠지.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산업을 한번 보자. 물고기 잡는 수산업. 어업이죠. 어업인데 자, 전 세계적으로 어업이 발달한 나라 한번 볼까? 어떤 나라가 어업이 발달했나 한번 보자. 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극지방에 있는 나라와 적도 지방에 있는 나라의 어업을 한번 비교해봤을 때 어느 나라가 더 발달한 것 같아? 극지방이 어업이 더 발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온도 때문이야. 이 극지방은 추우니까 물속에 무엇이 많이 녹아있다? 기체가 많이 녹아있어. 산소 기체가 많이 녹아있어. 여기는 산소 기체가 많이 녹아있는 반면에 적도 쪽에는 산소가 조금밖에 녹아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지방,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뭐 이런 나라에서 어업이 더 발달되어 있죠. 그렇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 훨씬 어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콜라를 먹고 나서 남는 병이 있죠? 우리 그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불러? 콜라병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사이다를 먹고 남은 병을 뭐라 불러? 사이다병이라고 불러. 지금 제가 이제 말하는 병은 잠수병인데 여기서 말하는 잠수병은 내가 잠수해서 건져 올린 병, 그 잠수병 아니야. 이건 실제 질병이야. 잠수병. 그 압력 때문에 고래들이 어. 압력 생기면 귀에 그 소화불질 잠수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사람한테도 그래. 아 그래요? 보자. 자, 잠수병입니다. 이건 질병이야. 어떻게 생기나 보자.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고요. 잠수부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잠수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잠수부가 이렇게 있고요. 네, 잠수부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예. 저기 코프로 내려줘. 예, 코 푸십시오. 네, 성은 코 풀고 우리는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코를 풀어, 우리 문제 풀게. 여기 잠수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잠수가 들어갔는데, 어머, 바닷속 깊이 들어갔는데 뭔가를 만났어. 병. 상어. 고래. 상어야 고래. 자, 뭘 만났습니다. 뭘 만났어? 상어를 만났어. 자, 이 상어를 만나자마자 이 잠수가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물 위로 올라왔어요. 상어를 피했어. 근데 이 잠수는 죽었어. 상어 피했는데 죽었어. 뭐야? 분명 상어는 피해서 물 위로 올라왔는데 이 잠수가 죽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보자. 상어보다 빨라, 아니 상어보다 느려서. 아니요. 압력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 기체 용해도 관련돼 있어요. 자, 보자. 이쪽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수압이 높겠죠. 네. 위쪽은 어떨까? 맞아요. 압력이 낮단 말이야. 그래서 바닷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혈액 속에 녹아있는 기체의 용해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피 속에 많은 양의 기체가 녹아있단 말이야. 녹아있는데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게 돼요.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게 되고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우리 혈관 속에서 공기방울이 생기는 거야. 기포가 생기는 거야. 기포가 그 혈액 속에 녹아있던 기체가 거꾸로 속출되면서 공기방울이 생겨요. 그것이 혈관을 막아.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건가? 죽어. 이런 병을 바로 뭐라 불러? 잠수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바닷속 깊이 들어갔다가 수면에 올라올 때는 아주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급하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병을 잠수병이라고 부르고 이 잠수병이 기체 용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네. 됐죠? 자, 그럼 상어를 우리가 말하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대지 마시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안 피해도 죽고. 아니야, 상어 말하면 아, 그래서 우리가 얘는 천천히 올라오다 상어한테 잡혀 죽을 거고요. 빨리 올라오면 잡혀 걸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나대지 말자.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5월 1일입니다. 그렇죠? 5월 1일이고 토요일 주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 하죠? 그래요? 네. 여러분 야구 경기 하죠? 네. 네, 야구 경기 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 저 대부분 SSG 스 팀이죠? 네. 스스 응원하죠. 스 응원하죠. 여기 스 야구 잘하나? 그냥 야구 야구 어제 자체를 인디언 뛰어야겠다. 때 어. 10대 7로 어. 졌어요. 그럼 여기 야구 좋아하는 친구 많으니까 얼마나 야구 좋아하는 거 보자. 야구 좋아하죠? 저희 숫자에 야구 야구 싫어합니까? 야구 좋아하죠? 그럼 물어보자. 야구 좋아한대. 타자의 반대말이 뭐야? 야구 안 좋아하네. 아나 쳐요. 예. 쓰요. 아닙니다. 예? 하죠. 내리자. 아니야. 자, 타자의 반대말은 안타. 맞죠? 맞잖아요. 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한번 잡아볼까?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자, 우리 몸을 한번 잡아보자. 몸을 보는데 혹시 여기서 학교 갈 때나 아니면 학원 갈 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잠깐 좀 나와서 나와보세요. 버스 타고 다니는군요. 자, 보자. 여기 친구가 있는데 보통 우리 몸은 뭘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백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버스 타고 다니죠? 내가 몸에 성분을 분석해 볼게. 이 친구 버스를 많이 타서 그런지 몸에 철이 많이 들어있어요. 철이 많이 들어있네요. 예스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많이 타죠. 그러면 몸에 철 성분이 생기게 됩니다. 철 성분. 특히 주의할 점이 탈 때 버스 카드 찍죠? 버스 카드 2번 찍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버스 카드 2번 찍으면 우리 몸에 철 성분이 막 쌓이게 돼요. 진짜 되니까? 철이 들어서. 아니야. 그 버스 카드 있죠? 버스 카드 2번 찍죠? 그럼 거기서 멘트 나와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그렇죠? 몸이 벌써 처리된 거죠. 그래서 버스 카드 찍을 때 2번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만 찍어야 돼. 2번 찍으면 너 몸이 뭘 바뀐다고? 철로 바뀌어요. 그렇죠? 처리된 거야. 그러니까 버스 카드 꼭 한 번 찍자. 한 번 찍어야 돼요. 2번 찍으면 안 돼. 그럼 우리 몸이 뭘로 된다고? 처리된다고.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버스 카드 한 번 찍도록 하고요. 자, 페이지 3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용매사와 관련된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1번, 2번, 3번, 4번인데 자, 한번 쭉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셨죠? 자,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 밑에 개념 빌드업이 있네요. 자, 개념 빌드업 간략하게 체크합니다. 자, 다 있죠? 네. 자, 보겠습니다. 1번 용해도 특성 2번 높을 3번 낮을 높을 자, 예? 언니 저기 하는데 고기야. 나대지 마시라 그랬죠. 자꾸 그러면 너 몸이 철로 바뀔 수 있어요. 예,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볼까요? 자, 31페이지. 31페이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자, 물질은 뭐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한다면 뭐 물도 있을 것이고요. 이산화탄소도 있을 것이고 메테인도 있을 것이고 암모니아도 있을 것이고 뭐 염화나트륨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U 토리움 아니죠? 이거 뭐야 CU? 구리 토리움 아니야? 구리 뭐 이런 것도 바로 물질이야. 이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원소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갤 수 없어. 우선 나눌 수 없어. 이걸 바로 원소라 불러. 우리 지구상에는 118가지 종류의 원소가 존재해. 좀 원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순물질, 또 하나는 혼합물. 이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순물질 할 때 순이 무슨 뜻이야? 순. 순수하다. 순수하다. 얘는 순수한 물질이야. 한 종류의 물질만 부르는 거야. 얘는 섞여 있는 거야. 혼합물이라고. 그러면 순물질의 대표 예로서 누가 있냐면 여기 있는 거 있어요. 물,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바로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은요. 이거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들이 바로 혼합물이겠지. 그렇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순물질은 그 순수한 물질만 구성되기 때문에 얘는 특성이 일정해요. 만약에 물이다 라고 한다면 물에 끓는 점 100도, 어느 정도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혼합물은 설탕물, 소금물 이런 거야. 그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일정할까 일정하지 않을까? 일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순물질인 물이 있다 치자. 물에 끓는 점 몇 도? 100도. 설탕물에 끓는 점 그때 달라요. 얼마나 내가 설탕을 많이 집어넣냐 조금 집어넣냐에 따라서 끓는 점은 그때 달라진다. 특성이 일정하지 않아. 예. 농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집어넣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야. 이 순물질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하나는 호원소 물질. 그다음에 화합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호전소 물질, 엔드 화합물 두 종류가 있는데 원소 물질에서 꽃이 무슨 물질이야? 꽃. 하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원소 하나로 된 것들. 한 가지 원소로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수소, 헬륨, 리튬, 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호전소 물질이야. 얘를 화학식으로 적으니까 수소는 H2, He, Li, Au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얘는 한 가지 성분으로 정리된 것을 바로 호전소 물질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또 시비 털겠죠. 선생님, 꽃 원소니까 한 개잖아요. 근데 얘는 수소가 두 개잖아요. 수소 알게는 두 개지만 종류는 몇 종류? 한 종류니까 호전소 물질 맞죠.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호전소 물질이 모입니다. 두 종류 이상의 호전소 물질이 모여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했다 치죠.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했어. 뭐가 만들어질까? 수소하고 산소하고. 그것이 물이죠. 그렇죠? 예,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했어요. 원래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인정을 당했습니다.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질까? 자, 질소, 수소가 결합했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태호가 집에 가다 보니까 농협은행이 있네. 농협은행이 또 하나 있어? 농협은행이 뭐 3개나 있어. 농협은행이 3개가 있어요. 같이 뭐 이런 동네 나가서 바로 NH3 암모니아. 그렇죠? 암모니아 맞잖아요. 그렇죠? 암모니아. 그럼 얘는 질소하고 수소 3개가 모여서 새로 분리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CO2라든가 뭐 CH4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합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고 이거는 메테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합물 만드시는데 이거 한번 잘 보자. 화합물이 있는데 자,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종류 이상의 호전소 물질이 모여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다라고 한다면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물을 만들 수 있고 질소와 수소가 모여서 암물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물을 만들어 가졌을 때 물은 수소와 산소 구성되어 있지만 물 속에는 수소의 성질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그렇죠? 물 속에는 산소의 성질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수소와 산소가 겹쳐서 물이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이 싹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물로서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치? 이게 바로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화합물은 새롭게 변신하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갖고 있던 성질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요. 두 종 이상의 포도 성질이 모여서. 그냥 정리하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뭐냐면 두 종 이상의 포도 성질이 모여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변해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때는 성질이 변하는 거야. 그렇죠? 이때 이게 성질이 변할 때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화학 변화. 화학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물 한번 만들어보자. 혼합물. 자, 혼합물 만들 때는 두 종 이상의 생물질이 모여서 이렇게 혼합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섞여서 혼합물 만들 수 있는데, 자, 설탕물, 소금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설탕물과 소금을 만드는데 설탕물에 가져가자. 그럼 설탕물은 설탕과 물이 합쳐졌는데 설탕의 성질이 남아있어 없어졌어? 남아있지. 남아있어요. 설탕의 성질이 남아있잖아. 네. 그렇죠? 물의 성질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성질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그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 뭐라고 볼까요? 물리 변화. 물리 변화. 자, 여기 유리가 있다 진짜. 유리가 있는데 내가 유리를 팍 던졌어. 팍 깨졌어.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근데 이 플라스틱을 내가 부서뜨렸어. 분질렀어.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이걸 불태웠어. 화학 변화. 그렇죠?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혼합물은 섞여 있는 건데 이 혼합물을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해요. 두 종류로. 하나는 균일 혼합물이 있고요. 균일 혼합물이 있고 하나는 불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자, 균일이 뭔 뜻이야? 균일. 골고루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들을 바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불균일 혼합물은 안 골고루야. 그래서 밑에 가라져 있어. 어떤 것이냐면 흙탕물, 우유 이런 것들이 바로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녹았다 변해. 그러니까 설탕이 물에 녹았다, 소금이 물에 녹았다 변해. 흙탕물은 흙이 물에 녹았다 있잖아요. 미친놈 변해. 그렇죠? 이때 섞였다 변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는 녹았다 표현하는데 녹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물 입자 사이로 요게 요 물 입자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이 균일 혼합물은 봤을 때 투명할까 불투명할까? 투명해. 투명하고요. 얘는 어떨까? 얘는 불투명한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일 혼합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용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 다른 말로 섞이는데 불투명하잖아. 그래서 얘를 혼탁이래요. 혼탁이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 이상의 수물질이 섞여 있는데 원래 그 섞여 있는 그 물질 고유의 특성은 그냥 남아있겠지. 그렇죠?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너는 너대로 성질 나타내, 나는 나대로 성질 나타낼게. 물, 너는 너로서의 성질 나타내, 소금, 내 성질 그냥 나타낼게.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이 같이 공존하는 거야. 근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자체는 일정하지 않아.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인데 설탕물과 소금물에 끓는 점은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야. 특성이 일정하지가 않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고체와 액체가 섞였을 때, 또 하나는 액체와 액체가 섞였을 때.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해보자.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어. 대표 예로 뭐가 있을까? 설탕물 같은 거. 설탕물에 소금물이 있겠죠? 설탕물이 대표 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액체 섞였어. 이건 알코올 수용액이 되겠죠? 알코올 수용액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먼저 설탕물처럼 고체가 액체가 녹아있을 때는 끓는 점 한번 비교해보자. 끓는 점 비교해보면 순수한 물에 끓는 점 몇 도야? 100도지. 근데 이 설탕물처럼 고체를 물에 녹였죠. 이때는 끓는 점이 100도보다 높아요. 끓는 점이 100도씩.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더 높게 나타나요. 그럼 이게 100도씨보다 높은데 얼마나 높아? 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설탕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냐에 따라서 그거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액체와 액체 섞여 있죠. 이때는 이거의 끓는 점과 이거의 끓는 점이 따로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알코올 승액은 알코올과 물이 섞여 있는데 이때는 알코올의 끓는 점이 78도씨고요. 끓는 점이 알코올은 78도씨고요. 물의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 섞을 때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 올라가. 액체 섞을 때는 너의 끓는 점 너대로 나타나, 나의 끓는 점 나대로 나타나. 그래서 두 개가 따로따로 나타나. 오케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온도고요. 여기 시간이죠. 여기 시간이고요. 여기가 온도를 가져가자. 자, 순수한 물에 끓는 점만 볼까?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100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설탕물 집어넣지. 설탕물 집어넣게 되면 설탕물은 끓는 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0도보다 높아지는데 평평권이 안 나타나요. 왜? 좀 이따 설명할게.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수액 같은 경우 있죠. 알코올 수액 같은 경우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온도를 가져간다면 끓는 점이 두 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78도씨. 여기가 몇 도야? 100도씨가 돼요. 알코올 수액 끓는 점이 몇 개? 두 개 나타나요. 그리고 설탕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더 100도보다 어떻게 되다? 높아지게 됩니다. 자, 내가 힌트 먼저 줍니다. 설탕물의 끓는 점은 무엇에 비례한다? 설탕이요? 설탕, 즉 농도에 비례한다. 농도에. 그래서 설탕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에 따라서 끓는 점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상태 변화점이기 때문에 평평해야 돼. 그렇지? 질문입니다. 질문 잘 봐요. 내가 설탕물을 가리는데 분명히 설탕을 이만큼 집어넣게 되면 끓는 점이 뭐 103도, 105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평평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평평권이 안 올라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 왜 올라가지?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왜? 왜 그럴까? 힌트 줘. 물체 고유의 끈이죠? 아니요. 바꿔야 아니요. 자, 봐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녹았냐.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평권이 있어야 돼. 근데 끓는 점이 계속 어떻게 돼서 온도가 올라오고 있지. 왜 온도가 올라가냐면 내가 가열할수록 물이 어떻게 될까 계속 증발되지. 네. 물이 증발되니까 소금물 또는 설탕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진해지는 거지. 농도가 진해지니까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볼까요? 31페이지. 31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균형혼합물과 불균형혼합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이해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균형혼합물은 바닷물, 식초, 탄산음료, 앵콩미리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불균형혼합물로서는 흙탕물, 우유, 과일 주스, 그 다음에 암석 이런 것들이 바로 불균형혼합물입니다. 전부 다 투명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불균형혼합물입니다. 자, 32페이지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 32페이지에서 자, 여기 끓는 점과 농점 이용 한번 보자. 자, 끓는 점 맨 밑에 그래프 한번 봐. 그래프. 자, 순수한 물. 스물질이죠?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야. 근데 소금물은 평평권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이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맨 밑에 들어보면 소원나무니 소금물은 물보다 높은 데를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자,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야? 농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물이 증발해서 농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번 비교해보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순수한 물의 어느 정도 0도씨인데 소금물은 어느 정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왜 낮아질까? 얘도 역시 계속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선생님, 어느 왜 농도가 증가해요?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어느 과정을 이해하면 좀 쉬워져요. 자, 물이 있고요. 여기 봅시다.
물 입자가 있고 여기에 설탕에 소금자가 위에 녹아있다 치자. 얘네가 녹을 때 어떻게 녹냐면 이 설탕에 소금을 물 입자 사이에 끼워놓은 상태에서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 때는 야 설탕 소금 우리 물끼리 합쳐져야 되거든. 너 나가 꺼져 비교줘 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들이 뭉칠 때 얼음 될 때는 여기 사이에 녹아있는 용지를 밖으로 밀어내고서 물끼리만 얼어요. 그럼 얘네가 물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 원래 여기 물 입자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입자들이 밖으로 밀려나니까 이 바깥에는 용지 입자가 될 거야. 훨씬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이 아직 얼지 않은 이쪽 공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좀 더 진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실제로 어떤 예가 있냐면 혹시 콜라를 얼려서 먹어본 적 있나? 아, 누가 요즘에 그런 짓 합니까? 돈 주고 사 먹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콜라를 얼려본 적 있어요. 냉동실에다 얼려봤단 말이야. 그러면 콜라 얼리게 되면 그 콜라의 속 쏘는 맛을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얼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콜라를 얼리죠. 얼리면 콜라 이만 얼렸다 치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얼음 맛이야. 아무 맛도 안 나. 그리고 밑에 남아있는 건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달다 못해 써요. 막 토할 것 같아. 왜? 얘네가 얼 때 물 입자끼리 뭉치면서 그 안에 녹았던 설탕이나 이런 것들 다 밖으로 밀어낸단 말이야. 그 밑에는 아주 진하게 나. 그것이 물들이 얼 때는 물 입자끼리만 뭉치고 나머지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농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농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점이 계속 내려가는 곳이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 32페이지에 개념 빌드업 이제 한번 간단히 체크합니다. 다 했죠? 자,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는 순물질, 혼합물 2번에는 염화나트륨, 물 그리고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혼합물은 공기 3번에는 순물질, 혼합물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33페이지였는데 33페이지는 이게 별로 영향가 없는 문제라서 오늘 잠깐 넘어가고요. 뒤에서 잠깐 문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34페이지 한번 봅니다. 34페이지 34페이지 문제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간단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썼냐? 그렇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책까지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1번에 5번, 2번에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좀 넘겨서요. 여기 꼭 풀어보고 가야 되는 문제가 무슨 페이지가 있냐면 38페이지 갑니다. 38페이지. 자, 38페이지 문제 5번 봐봐. 38페이지 문제 5번. 자, 오른쪽 그림은 질산칼륨의 용해도수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20도씨일 때 용해도는 32고요. 60도씨일 때 용해도는 100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5번, 6번 문제 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드는 것은 6번 문제입니다. 5번, 6번 한번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5번은 아주 쉬운 문제고요. 6번이 여러분 이제 실력 평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5번, 6번 먼저 풀어봅니다. 혹시 연산을 해야 되나요? 예, 저는 사지연산 해야지.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한번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틀려 좋으니까 이거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서 한번 풀어봅니다. 다 푸셨나요? 아니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있어? 아마 입안에서 맞춘 사람이 자리에 한 2명, 1명 내지 2명 정도. 다 푸셨나요? 네. 다음 문제가. 자, 이거 먼저 설명을 잘 들으면 잘 볼 수 있어야 돼. 설명 놓치죠? 그건 계속 무너집니다. 한번 보자. 용의 비 418g. 용의 비가 400B니까 얘가 지금 60도씨잖아요. 60도씨. 자, 60도씨에서의 용의 418g이 있었는데 얘를 2도로 매각하면 속성이 얼마냐고 불렀고요. 60도씨에서의 이 용액의 용해성은 109가 되는 거고 20도씨에서는 3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6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109야. 109라는 얘기는 뭐야? 109g 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전체 용액은 몇 g이야? 209번. 자, 60도씨에서 용액이 209g이겠죠. 네. 이거를 20도 냉각시키게 되면 얘는 용액이 32니까 132g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럼 차이 나는 것만큼 어떻게 될까? 속수되겠지. 네. 얼마나 속수될까? 209 마이너스 132하면 얼마야? 빨리 암산해봐. 어? 209g인데 얘가 20도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용액이 132g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속수되는 거잖아. 네. 몇 그램 속수되는 거야? 70 얼마? 77. 77g 속수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네. 내가 현재 실험하는 것은 이거보다 스케일이 이거야. 2배 더 커졌어. 얘를 418g으로 실험한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에 비해서 스케일이 2배 커졌기 때문에 섭취된 양도 2배 커지게 되겠지. 네. 정답 얼마? 154g. 77g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정답은 민준, 연희, 수영 중에서 바보 한 명 끼었습니다. 그 바보 이름은 누구야? 그 바보 이름은? 두명 아니에요? 그쵸, 두 명이네요. 예. 민준하고 연희. 예, 민준이하고 연희는 바보. 예, 바보고요. 수영이가 예,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쭉 넘으셔서
아, 쉬시간이군요. 예, 10분 정도 쉬었다고. 1분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1분